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대전홍초세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이제 공간을 좀 바꿔서 제가 이렇게 전자칠판이나 이런 게 아니라 저희 사무실에서 이제 가볍게 찍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오랫동안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해가 갈수록 아이들이 입시에 너무 무관심하더라고요. 그냥 영어 공부만 하는 건데, 여러분 그냥 공부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험을 보게 되는 그게 뭔지, 그리고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언제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한 전략이 너무 부재하다. 그래서 이런 영상을 가볍게 찍게 되었습니다. 알겠죠? 자, EBS가 몇 지문이고 몇 문제일까요? 여러분들은 몇 지문을 봐야 되고 또 몇 문제를 미리 풀어봐야 될까요? 이게 궁금하지 않아요? 여러분, 지문하고 문제는 일단 그 개념 자체가 다른데, 작문 독해는 2문항짜리가 있고 3문항짜리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지문하고 문제에 있어서 지문이 좀 더 적고 문제가 좀 더 많습니다. 여기까지 했죠? 자, 한 권당 약 240문제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풀게 되는 문제는 240개 곱하기 3이니까 약 720문제가 되고요. 그리고 지문수는 그거보다 한 50개 정도가 적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한 650개 정도가 되는 이 지문에서 직접 연계는 7문제가 그대로 똑같이 출제가 되고 있는 거야. 알겠지?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들이 그 650 지문을 완벽하게 암기하고 그게 어떤 논리였는지 어떤 흐름이었는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게 되면, 그러면 여러분들은 7문제를 그대로 맞출 수 있다는 얘기고, 그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라는 겁니다. 가끔 이런 친구들이 있어. 선생님, 제가 그 7문제 때문에 이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되나요? 라고 물어보는 친구들이 있는데, 자, 이제 생각을 해보자. 여러분들은 수시로 가고 싶어요? 정시로 가고 싶어요? 그렇죠. 수시로 가고 싶을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 입시는 수시로 더 많이 뽑고 있으니까. 그러면 수시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내신을 챙겨야 되는 거고, 그러면 3학년 1학기에 있는 그 2번의 내신이 여러분들에게 결정적 영향을 끼친다는 건 알고 있을 거야. 그렇지? 그러면 그 3학년 1학기에 있는 그 2번의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는 시험 범위가 뭐지? 그게 바로 수특하고 영독이라는 거지.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EBS를 하는 건 수능날 한 방에 7문제를 맞춰서 잘하기는 것도 대비하는 거지만, 3학년 1학기에 있을 중간고사, 기말고사에도 대비가 된다라는 거야. 따라서 첫 번째, 수능에만 도움이 되는 게 아니다. 여러분들이 마지막 남아있는 그 내신에도 도움이 직결적으로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게 첫 번째 얘기고, 두 번째, 그 7문제를 생각해보자. 우리가 모두 독해에서 28문제가 나와. 그런데 우리가 결국 1등급을 받으려고 이걸 하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1등급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90점 이상을 받아야 돼. 그럼 90점 이상을 받아야 되기 위해서는 일단 80점 이상부터 받아야 되는 거잖아. 이 80점, 그러니까 약 20점을 깎이지 않기 위해서는 이 안에서 몇 문제가 연계가 차지할까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 수능 기준으로 언제나 20점 중에 6점에서 7점이 늘 뭐가 차지하냐면 이 연계가 차지해.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1등급을 받기 위해 무조건 연계를 가지고 1등급을 장취하진 않아. 하지만 1등급을 받기 위한, 즉 점수를 받기 위해서는 무조건 연계가 필요하다. 세 번째, 여러분들이 EBS 지문을 통해서 미리 공부한 지문이 여러분들이 수능에서 만나게 된다면 그 7문제를 생으로 풀었을 때보다 훨씬 더 자신감 있게 풀 것이고 빨리 풀게 될 것이고, 그 문제를 다시 한번 보지 않게 될 거야. 그러면 거기에서 오게 되는 심리적 안정감이 있다는 거야. 그러면 결국은 1등급을 받기 위해 비연계로 승부를 나겠지만, 그 비연계에 좀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기 위해서 연계를 미리 시간을 투자해서 수능날 연계 지문들을 만났을 때 거기서 많은 시간을 아낄 수가 있다는 거야. 그리고 승부는 비연계에서 내는 거겠지. 따라서 전략적으로 EBS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인 거야. 오케이? 이해했어요? 자, 그러면 EBS는 언제 풀어야 될까요? 6월달이 시험 범위가 수특하고 영독이야. 그럼 당연히 6월달까지 뭘 끝내야 돼? 수특하고 영독을 끝내야지. 9월달 시험 범위는 뭐야? 수특, 영독, 수완. 그럼 당연히 9월달까지 뭘 끝내야 돼? 수특, 영독, 수완을 끝내야 돼요. 이게 제일 베스트야. 그런데 여러분, 학교에서 급식을 아직 먹는 친구들은 이 아주 당연한 얘기가 여러분들 실제로 해보면 그 어렵다는 걸 알게 될 거예요. 그 다음, 만약에 이게 안 된다 그러면 6월 시험을 일단 보는 거예요. 그리고 6월 시험을 보고 잉 하고 충격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제 EBS를 들은 아이들이 얼마나 EBS를 잘하게 됐는지, 얼마나 EBS 버프를 받아서 점수가 올라가는지를 알게 되고, 그때 충격을 받고 6월 달부터 시작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6월 달에 수특, 7월 달에 영독, 8월 달에 수능 완성해갖고 여하튼 9월 전까지 세 권을 끝내는 방법.
오케이?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여러분들이 그 전까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9월 전까지는 오직 비연계만 하고 있다가 9월 달부터 EBS 고백 파이널로 한 번에 정리하는 방법이 있지. 물론 EBS 고백 파이널은 대한민국 최강의 EBS 정리해주는 그런 강좌고요. 저만큼 EBS를 잘 정리해주는 사람은 대한민국에 없어요. 없습니다. 그런데 이 EBS 고백 파이널을 듣는 친구들은 크게 두 가지 부류로 나뉘는데, 첫 번째 최상위권들이 들어요. 그래서 그 전까지는 여러분들이 EBS를 혼자 풀다가 나중에 그래도 전홍철 EBS 꼭 들어야지 하고 맨 마지막에 고백 파이널로 EBS를 한번 후루룩 정리해주는 이런 친구들이 있고, 두 번째로는 그 전까지 EBS를 할 여유도 없고 실력도 안 되다가 그래도 EBS 해야 되지 않을까? 라고 해서 맨 마지막에 EBS를 정리하는 이런 친구들이 또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는 고백 파이널은 누구나 반드시 들어야 되는 그런 강좌가 돼버렸죠. 알겠죠? 자, 이제 마무리할까요, 여러분? 여러분 이제 입시를 치르다 보면,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수험생이 됐잖아? 수험생이 되니까 수학도 막 바뀌고 내년에 또 바뀐다 그러고,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대한민국 입시가 그렇지 하고 투덜거리고 불만을 토로하고 화내고 그러기보다는 사실 수험생은 적응하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이것들을 받아들이고, 나한테 이런 게 주어졌구나. 그러면 내가 이렇게 공부를 해야지. 내가 좀 더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겠군. 이라고 하는 전략을 수립하고 그것을 꾸준히 해나가는 게 수험생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여러분, EBS 걱정이죠? 걱정하지 말아요.